취재팀이 입수한 지난 2017년 서울 용산경찰서의 헬로윈 대책 보고서입니다. 이태원 일대에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번에 참사가 벌어진 해밀턴 호텔 부근을 안전사고 우려 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똑같은 내용의 인파사고 우려가 명시돼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에는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가 계속된 지난해에도 군중 운집을 차단해야 한다며 분산 조치를 적어놨습니다. 궤도와 전자식 호루라기를 활용한 자발적 분산 유도, 과태료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인파가 예상됐던 올해 보고서에서는 이런 대책이 모두 빠졌습니다. 주말에는 관광특구 중심으로 제한된 장소에 다중이 밀집한다는 일반론만 적혔을 뿐 사고 발생 우려와 대책은 없었던 겁니다. 예방대책으로 취약시간대 무정차 통과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관리 책임은 사실상 파출소로 떠넘겨졌습니다. 뿐이지 112 신고 대비하는 그 임무만 할 뿐이지 큰 대규모의 큰 경력을 동원시켜야 돼요.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경비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부실 대응 논란의 표적이 된 현장 경찰관들은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침에 불응하며 적극적으로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만 6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힘든데 또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애들 더 충격받았어요. 예년과 달랐던 경찰의 관리 대책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경찰은 헬로윈 축제 직전 관계기관들과 이른바 사자회의를 열고 질서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회의에 직접 참석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구체적인 대책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간담회 문건에서도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대책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사 현장으로부터 4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사고 사흘 전 경찰은 여기서 1시간가량 헬로윈 대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12 상황실장 등 용산경찰서 간부들은 물론 연합회 상인들과 용산구청 직원들, 이태원 역장까지 4개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다중운집 질서 유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오늘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의 내용은 경찰청의 설명과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팀이 확보한 당시 회의에서 배포된 간담회 계획 문건, 성범죄, 마약범죄 관련 검거 및 범죄 예방 등을 논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 밀집 이야기도 있는데 이태원 거리가 아니라 지하철역 얘기입니다. 이태원역 내 범죄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에게 직접 확인해본 결과도 비슷합니다. 한 경찰 간부는 MBC와의 통화에서 상인들에게 마약 단속 협조를 구했을 뿐 다른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다른 경찰 간부는 성범죄 예방에 치중해 질서 유지 관련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역시 자신들은 쓰레기 배출 방법만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쓰레기 배출 안내문 그거를 나눠드리고 안내를 좀 했다는 겁니다. 구청 측에서는 이게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냥 자진 참석을 해서. 한편 경찰청은 간담회 당시 일부 상인들이 헬로윈 분위기가 위축될까 봐 과도한 경찰력의 배치를 우려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상인연합회 측은 경찰 기동대 버스를 중앙도로에 주차하지 말아달라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사고 예방과 현장 지휘에 책임이 있었던 용산경찰서장은 참사가 시작된 뒤인 10시 17분이 돼서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태원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전까지 용산에서 진행되고 있던 집회 통제를 지휘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 집회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 기동대 역시 이태원 쪽으로 이동한 인력은 참사가 벌어지기 전까지 없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사 당일인 29일 오후 광화문에서 시작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시위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삼각지역 근처로 이어졌습니다. 밤 9시 무렵까지 삼각지역 일대에서
참가자 만여 명 규모의 집회가 계속된 겁니다. 이때 이임제 당시 용산경찰서장과 경비과장, 정복과장, 수사과장 등 용산서 간부들은 집회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집회 현장 일대에 투입된 기동대도 1,100명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미 이태원에서 압사 위기를 경고하는 112 신고가 잇따르던 상황이었지만 관할 경찰서 지휘부와 기동대는 집회 관리에 주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날 기동대는 광화문과 용산, 여의도, 또 집회가 없었던 서초 권역에 배치됐는데 용산에 투입된 기동대 중에서 사고 전에 이태원에 투입된 인력은 없었습니다. 용산서장 등 간부들은 집회가 끝나고 밤 9시 20분 현장을 철수했고 참사가 시작된 직후인 10시 17분이 돼서야 이태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마저도 직속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시간은 그로부터 1시간 이상 지난 11시 36분이었습니다. 용산서장 보고 지원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이번 사고의 그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서 대통령실 주변의 집회 참가자들은 줄어들고 있었는데도 이태원 쪽으로 재배치된 기동대 인력은 없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근처에서 야간 대기하던 기동대 1개 부대가 이태원에 투입된 건 밤 11시 25분. 참사가 시작된 지 1시간 이상 지나서였습니다. 20명 남짓한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들만 현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에 내려온 지시 중에는 무단횡단 통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분노가 넘쳐날 정도로 사람들이 무단횡단하고 하니까 하는 지시상으로 애들 이제 장비 챙겨서 보냈거든요. 오히려 무단횡단을 막을 게 아니라 늦게라도 차량 흐름을 통제하고 인도에 갇혀있던 인파가 차도로 나올 수 있도록 열어줬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